당시 바르셀로나 시에서 시청에서 제시한 제작비가 최대 336페세타. 근데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우디는 그 7배나 되는 2,300페세타를 시청에 청구했던 거죠. 하나가. 가로등 하나에. 예.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났던 건지 그 당시 보편적인 가로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로등이잖아요. 너무 6개를 달아내네. 너무 차이가 나죠. 6개를. 예. 여기는 가우디는 벌써 철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저기 보시면은 6개 등 그 지붕이 투구 모양이에요. 동그랗잖아, 그죠? 그리고 맨 꼭대기 위에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까지 넣어서 그야말로 예술성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가우디는 이제 제작비를 받으려고 시청과 싸웠어요. 몇 달이나 싸웠는데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가우디가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근데 가우디는 이제 불만스러웠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받아들였고 이때 이제 화가 난 가우디는 이후 다시는 바르셀로나 시가 하는 일은 맞지 않기로 합니다. 다니엘 씨, 이 가우디만 기분 상한 게 아니라 시청 입장에서도 그렇죠.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까. 맞아요. 아니, 누가 무슨 예술을 만들어 달래서 그냥 가로등 하나 세워놓으니까 뭐, 왜 여기다가 맞아요. 왜 무슨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집을 1억으로 지어달라고 해놓고서 또 그 10억 들었다 하면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등도 제가 거의 좀 몇 개밖에 설치 못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2개밖에 못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광성하고 좋은 광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다 포기하고 자기 작품 고집했던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시청과도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이 시기에 다른 여러 건축가의 조수로 일을 하거나 가구 디자인을 의뢰받고 했죠. 그래서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이제 알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째 되는 31살까지도 아직 가우디한테는 내세울 만한 건축 데뷔 작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때 시대가 가우디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도시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업과 상업으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고급 주택을 건설하는 붐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가우디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 자본가가 바르셀로나에 화려한 별장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거죠. 그래서 1883년부터 88년까지 무려 5년간이나 열정적으로 건축에 나서서 드디어 최초로 명작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한번 그냥 개인 보시겠습니다. 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역시. 너무 예쁘다. 이 건물의 이제 이름이 카사 비센스, 이제 비센스의 집이라는 뜻이고, 색감 이용이 굉장히 과감해요. 타일이 예쁘다, 진짜. 이게 이 건물에 들어서면 보이는 현관입니다. 그래서 타일이 거의 목욕탕. 다 타일 아니에요? 예, 다 타일이죠. 야, 이거 자칫하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묘하게 조화가 잘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술가의 힘이라는 거죠. 여기는 용도는 뭘 것 같아요? 무슨 야, 뭐 악어 같네요. 악어. 무슨 방 같아요? 비늘 어지러울 같아요. 것 같은데. 바로 흡연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엄포멀하게 친교를 하는 곳이겠죠. 특이하다. 야, 이건 못 봤네. 하고 이슬람 느낌인데요? 근데 저 타일 하나하나 되게 예뻐요. 와, 다 또 특이하죠. 그러네요. 색감이 진짜 화려하다. 그래서 마치 그 슈퍼 마리오 같은 게임 속 건물이거나
아니면 레고 블록으로 맞아요. 맞아요. 쌓아놓은 것 같은 색 스타일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네. 근데 이런 일반적인 건물들과 차별화된 카사 비센스만의 건축 포인트. 바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무데하르 양식이라는 것이었죠. 무데하르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양식하고 이슬람 양식을 혼합한 그런 양식을 스페인에만 있는 거예요.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세 유럽의 성당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직선이나 튼튼한 기둥 이런 기독교 양식에다가 이슬람의 건축 특징은 모스크 같은 탑 그리고 화려한 타일 장식 요 둘을 혼합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무데하르 양식 중에 가장 절정은 화려한 아라비아 타일. 그래서 초록색, 크림색, 노란색 꽃까지 그려냈어요. 저기 옆에 보면 그죠? 그래서 온갖 색의 타일로 뒤덮여 있는 거죠. 타일을 진짜 많이 썼구나. 그럼 이렇게 화려한 타일을 쓰게 되면 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아라비아 타일이 당시 무척 비싼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저 건물 전체를 저런 비싼 타일 재료로 쫙 바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가우디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일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센스? 그분이 부자였나요? 부자이기도 하고 바로 이 비센스라는 사람이 아라비아 타일 공장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공장에서 만든 거 그냥 무한정으로 쓸 수 있게 원가로 했던 그냥. 거죠. 예. 와, 완전 맞아 떨어진다. 교수님 그럼 어쨌든 이 뭐 건축주 반응은 뭐 어땠나요? 비센스는 굉장히 만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물이 지어지자마자 바르셀로나 사람들 사이에 찬사가 터져 나왔고 근데 이제 완공 전까지는 비센스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튀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지금 혜성 씨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제가 듣기로는 비센스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빚까지 졌대요. 하지만 이제 이 건물 완성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이 화려한 타일 장식이 이제 바르셀로나의 유행이 되면서 트렌드 되면서 오히려 그게 비센스의 타일 공장한테는 되게 좋았어요.